40대 여성이 백화점 의류 매장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옷을 던집니다. 여성 고객은 남자 직원의 뺨까지 때립니다. 물수건을 집어 던지고 쌈장을 머리에 뿌리는 등 손님은 20분 넘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점원과 대화를 나누다 자리를 뜬 남성이 되돌아와 점원을 향해 음료수병을 던집니다. 점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실랑이는 장소를 옮겨서까지 이어집니다. 사과를 하라며 무릎을 꿇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1년 동안 신던 신발을 바꿔달라는 손님의 요구도 있습니다. 특히 전화 상담을 하는 콜센터는 익명에 기댄 언어폭력이 난무합니다. 성희롱 발언에다 나 큰일 났어. 목소리를 이거 어떻게 알아?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신앙심 날씨 안 맞아. 예,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 우리 사회 손님은 신이다 그래도 정말 그런 얘기가 끄덕끄덕 거려질 만큼 뭐라 그러나요? 갑질 논란이라고 하나요? 왜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고 두 분이 앉아 있는 그런 사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말이죠. 감정 노동자들을 배려하자 이런 따뜻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뭐 이모저모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산업간호협회 하영미 교수 나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간호협회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감정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저희 한국산업간호협회는 1994년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로자들의 뇌심혈관 질환 예방 사업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여성들의 모성보호 사업 같은 걸 쭉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2013년 몇 년 전부터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서 네. 감정 노동자들의 그런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가 서포터즈단 운영과 각종 힐링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계세요? 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근데 저희가 감정 노동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는요,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훅실드 교수가 더 매니지드 할투라는 책을 통해서 최초로 발표한 용어입니다. 그때 훅실드 교수가 항공기 승무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어떻게 고객의 감정을 좋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 책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도 감정을 숨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감정 관리와는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이라 하면 직업 속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 표현을 직업 생활을 하는 중에 표현해야 되는 강요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군이 네. 굉장히 많겠네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뭐 코미디언, 네. 괴로워도 슬퍼도 웃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사실은 TV 리포터나 아나운서가 대표적으로 감정 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군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미아 씨도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업 분류에서 감정 노동자는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판매 종사자, 이 두 분류를 대표적인 이제 직업군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판매 종사자 같은 분들은 여기 근처에 있는 뭐 마트라든지 할인 판매점이라든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재화나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대표적인 직업군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 다음 서비스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이 서비스 종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승무원이나 그다음 보건의료 쪽에서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또 그런 직업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서비스나 판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숫자는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생각할 수도 없게 많다 하셨는데 네. 대략 어느 정도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실까요? 임금 근로자가 1,77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임금 근로자 중에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는요, 43.6% 정도에서 740만에서 한 8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저만 해도 사실 어디 가면은 좀 웃겨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또 받아치죠. 돈을 줘야 웃겨드리죠. 이렇게 하는데 네. 아, 정말로 그 고충들 네. 자기 안의 슬픔을 좀 감추고 생글생글 웃어야 되는 고충들이 어마어마할 거라요. 네. 아무래도 그죠? 네, 네. 그래서 한 분 만나보신 분은 콜센터 직원이었는데요. 콜센터 직원들이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들에게서 혹은 익명의 대상자들에게서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하루에 60번까지 전화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라 욕설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을 때 콜센터 직원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 멘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는 전화를 끊지 못하는 먼저 그런 끊지 못하는구나. 네, 매뉴얼에 사실은 최근까지는 매뉴얼 상에서 절대 고객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는 먼저 끊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많았습니다.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 심정이 네. 아, 오죽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네. 거리로 한번 나가서 감정 노동자들 만나봤거든요. 네. 예, 또 보시고 얘기 나누죠. 고객이 저희도 이제 관리 입장에서는 큰 소리 나면은 아무래도 말도 많이 퍼지고 하니까는 이제 제재도 저희가 다 받는 거니까 항상 웃으면서 그냥 다 해드려야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 술 먹거나 이제 뭐 어릴 때는 뭐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제 혼자 삭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얇은 줄을 구매하셔가지고 저희가 판매할 때 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끊어져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막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제 많이 화를 내신다든지 그래서 좀 힘들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막대하시는데 조금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사람들과 1시간 내내 얘기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번아웃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일터에 있었던 일은 좀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가족과 얘기를 나눈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그냥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뭐 서비스직은 다 그런 손님들 가끔씩 있으니까 그냥 업이다 생각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자기 뭐 집을 뭐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가 제일 힘들지요. 본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삭혀야죠. 말을 이제 조곤조곤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안 들으시고 자기 하실 말씀만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한 번씩 가끔씩 술 취하신 분도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행패 부리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단은 1차적으로 무조건 참아야죠. 참고 이제 웃으면서 뒤에서 이제 속으로 욕을 하더라도 무조건 참아야죠. 계산하는 사람들은 정말 뒤에 가는 사람이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또 저도 엄마가 있는 딸이니까 어떤 데는 손님들이 막말하고 어떤 데는 욕 비슷하게 줄 때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가 더 겁나요. 그 손님이 겁나는 게 아니라 내 아는 분이 와서 또 내가 이를 당하는 걸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니까 그 손님보다는 옆에 아는 사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그 어린 친구가 어리다고 저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고 그 감정 소모가 많은 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울증이 많다 이런 얘기
있다면서요? 네. 일반적인 성인들의 우울증이 우리나라가 6.6%에서 6.8%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26.6%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정도나 높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이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것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런 직원들이 그런 나쁜 악성 고객들을 만날 때 참아야지, 삭혀야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포금이나 흡연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마트나 할인점, 그다음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흡연율이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60%까지 흡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흡연자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딸들도 하나는 쌀국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 옷 판매하는 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네. 딸 생각도 나고요. 아까 울먹울먹한 그 소리가 네. 잊혀지질 않는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게 뭔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쉽게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으로는 내가 웃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 표정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공황장애가 심해서 그것들이 생활 속에서 식욕 저하나 성욕 저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상 활동에 저하를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게 나중에 심하게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감정 노동자들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네. 그야말로 뭐 라면 상무 사건 뭐 있잖아요. 네네. 뭐 비행기 타고 라면 맛없다고 승무원 막 폭행하고 네. 그다음에 막 폭언 퍼부어가지고 경비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막 분신하는 네.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왜 이게 안 없어질까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제조업 이제 국가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 비중의 60%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오는 근로자 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거의 여성 근로자가 많고요. 네. 이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성 근로자들을 할인점이나 마트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의 그런 감정 노동의 특성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주가 예전에는 자신들의 이제 경영 가치를 고객 만족 쪽으로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을 감동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굉장히 과도한 네. 그런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감정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감정 노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미스테리 쇼퍼라든지 이런 암행 관찰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제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릴까 봐. 네, 그렇죠. 거기서 벌점을 먹게 되면 네. 굉장히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렇구나. 재계약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막 분출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진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디다가 하소연하거나 분출할 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감정 노동으로 정신적이나 뭐 이렇게 몸으로 피해를 입었다. 네. 그럴 때는 산업재해 같은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공감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보완되질 않아서 사실은 감정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이고요. 규모도 파악이 되지 않아.
않았고 어디까지를 그런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라고 볼 것인가도 아직 정해지질 않아서 사실은 감정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아직 힘든 실정인데요. 최근에 2015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네.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된다는 걸 주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도 매우 노력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 참 고무적이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얼마 전에 마쳤고요. 사실은 완전하게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시니까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고용노동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정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추가를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어디까지를 감정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그것들을 추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계와 전문가 단체가 서로 노력해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경남에서 감정 노동자들을 배려하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 노동자들을 어떻게 배려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소비자가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감정 노동자들에게는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을 내 이웃,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정말 내 이웃,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조용필 씨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그 노랫말 있잖아요. 감정 노동자들이 정말 웃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역지사지란 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